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 8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제7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장성과 고흥이 전국 1, 2위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장성의 사전투표율은 43.72%로 전국 기초단체단체 중 가장 높았고 고흥이 43.45%, 전북 순창이 42.14%로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광양은 31.21%, 여수 26.21%, 순천은 25.48%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해 지난 6회 지방선거 때보다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내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 이목이 집중될 것을 감안해 후보들이 오늘 유세 총력전에 나섭니다. 여야와 무소속 후보들은 사실상 오늘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보고 유권자들에게 막판 지지를 호소하며 새 결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각 당의 중앙당 선대위도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한 격전지를 중심으로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 9일까지 사전투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선거당국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당부했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버스 정류장과 아파트 승강기 등 8만 5천여 곳에 투표 안내와 선거 정보를 알려주는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유권자들의 투표 분위기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 6회 지방선거 당시 전국 투표율은 56.7%였으며 전남의 경우 65.6%로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이제 사전투표도 끝났고 6월 13일 본투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판세가 어느 정도는 정해졌다는 해석이 많지만 그래도 선거일까지 남은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딴 나라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이지만 선거 하루 전에 그것도 한반도의 운명을 다루는 회담이란 점에서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손에 잡힐 듯 보인다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회담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과 월드컵 열기에 투표율이 낮을 수 있다던 세간의 예상은 적어도 사전투표에서는 빗나갔습니다. 여당은 젊은 층의 참여가 늘었다며 반긴 반면에 야당과 무소속은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참여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투표에서도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지 또 그동안 표심을 정하지 못하거나 숨겨왔던 유권자들이 누구를 선택할지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가 임박했지만 아직 판세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곳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전남의 일부 시장 군수 선거는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압도적 지지를 호소하는 여당, 견제와 임무를 내세운 야당과 무소속 후보. 어떤 논리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을지 관심거리입니다. 예측 불허의 접전 양상인 시도교육감 선거도 진보 혁신 경쟁의 결과에 따라서 높은 부동층의 표심이 결정되고 승부도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공공실버주택이 들어섭니다. 광양시는 광양읍 칠성리 일원에 공공실버주택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지역 노인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비 154억 원을 지원받고 12, 18억 원 등 총 172억 원을 투자해 실버주택 150호와 복지관을 설립하게 됩니다. 광양에는 국가등록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건축된 관사를 그동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다 문화관광 벨트화하는 사업이 새롭게 시도됩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광양읍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서울대 남부연습림. 수십 그루의 아름드리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을 관리했던 관사 2동의 정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일제강점기 동경제국대학 연습림 관사로 건립된 건축물입니다. 일본 주택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관사는 국가등록문화재 제223호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2동의 관사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일반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관사와 연계해 인근 광양역사박물관과 장도전수교육관, 도립미술관을 잇는 광양읍권의 관광 자원화가 추진됩니다. 이 관사를 중심으로 광양역사문화관, 서울대 남부학술림, 장도전수관 등과 연계하여 관광 테마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광양시는 관련 사업비 6억 원을 문화재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와 함께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교육부 국유재산인 관사에 문화재청 이관은 아직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사실상 관광 테마보다는 광양 불고기로 먹거리가 더 잘 알려진 광양읍권. 새로운 관광 컨텐츠 벨트화가 성공할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 낭만포차 3기 운영자가 오는 16일 결정됩니다. 여수시는 낭만포차 3기 운영자 모집에 모두 187명이 신청했으며 운영계획서 등을 평가해 이 가운데 34명을 1차 합격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16일 음식 품평회를 진행해 현장에서 낭만포차 운영자 18명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제3기 낭만포차는 오는 26일부터 운영됩니다. 농어촌공사가 2년 전 영암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진 사례로 주목받던 이 사업이 준비 소홀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초 농어촌공사는 영암호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120헥타르 호수 위에 80메가와트급 가정용 5kW 기준으로 16,00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당시 KT와 전남개발공사까지 지분을 투자하겠다고 나서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입찰 공고는 2월 하순경에 낼 예정이고 공고 기간은 약 40여일 동안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5%에서 30%, 한 24억 정도가 우리 전남개발공사에서 자본 투자할 예정입니다. 전체 추정 사업비는 최소 1,300억에서 1,600억 원.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6년 6월 민간 사업자 입찰 공고가 끝나기 전에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공고 기간 중 민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임대료 수익금 기준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철새 도래지인 영암호가 보호구역인데다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변경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전 준비가 그만큼 부족했던 겁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내부 검토는 계속하고 있지만 환경부 승인 절차 등이 까다롭다며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에 도전합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74곳의 하천과 계곡 등 여름철 물놀이 명소를 3개 등급으로 나눠 오는 8월 말까지 물놀이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시설 점검과 안전관리 요원 배치 등 중점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9명이 물놀이 안전사고로 사망했지만 지난해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선원 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무사고 어선에 대해서는 낸 보험료의 20%를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환급제도의 수혜 대상은 5톤 미만 소형 어선이 1년 무사고일 경우로 이미 낸 보험료의 20%를 3년 경과 후 4년째부터 환급해줍니다. 또 올해 무사고 환급금은 2014년 가입 보험분으로 5톤 미만 가입 어선의 선주 3,011명입니다. 깨끗하죠.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3마이크로그램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오늘 내내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한낮에도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현재 경상도 내륙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 비는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 서해 중부 해상에서는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서해안 섬지방 곳곳으로도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늘 오전까지 중부 내륙지방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내륙 많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곳에 따라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불겠고 전라도 내륙지방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